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그 방송을 녹화를 할 때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여객기 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직 희생자분들이 어느 정도신지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제가 편집하면서 이미 그때 이제 저녁쯤에는 이제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사망하신 걸로 다 나와가지고, 저희는 생방이 아니라 이제 편집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 멘트가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또 이미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올라가는 건 또 그 뒤인데 이제 뭐 제가 또 조금 이게 구조라고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집을 했었는데, 이번 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늦었지만 그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저번 주 방송에서 뭐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지금 이게 새해 같지도 않고, 예, 문제가 해결돼야 지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정말 저도 참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이렇게 내란 수계가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왜 못 잡는 거야 대체. 왜 못 잡는데. 진짜 너무, 며칠 전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진짜 이거 뭐지 진짜 이게. 장난 아나 진짜. 아마 그 장면을 봤다면 누구라도 예. 아마 속에서 끌어올랐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일반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게 좀 네.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가 기관이란 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이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뭔가 이제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요번에 진짜 우리나라가 얼만큼 썩어 있었는지 저는 진짜 너무 맞아요. 알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빨리 좀 이거 좀 해결돼서 제발 좀 새해 기분도 좀 내고 좀 새로운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게, 왜냐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이 가결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약간 마음이 놓였던 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두 다리 뻗고 맘 편하게 잠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같지도 않은 연말과 새해 같지도 않은 새해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뭐 송년회, 신년회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 뭐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아직도 뭔가 빨리빨리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와중에 뭔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영화가 갑자기, 그것도 지금 시기에 짠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 뭔가 싶은 약간 그건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개봉은 더 전에 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야 개봉을 한 거는 뭔가 그동안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뭔가 미뤄둔 거를 이 시점에는 이거를 안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은 뭔가 그 영화사 측의 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보면 딱 들어맞을 법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상 우리는 왠지 그 심정적으로 의심이 된다. 혹시 그동안 이거를 막아왔던 건가, 혹시? 이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찔려서, 이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데 이 자식들이 영화로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혹시 막은 건가 지금까지?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 이제 한국 배급사 측에서 이거 좀 딱히 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일단 냅둬 봄새 하고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캔슬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맞는데 야 이거 개봉하자 해서 불이 나게 네.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영화가 그 11워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인데, 또 이제 일단 제작사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A24, 네. A24라서 일단 제작사의 그 이제 신뢰도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제 보려고 했지만,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거는 미국 감독이 이게 한국의 계엄령을 생각하고 이걸 혹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하다 보니까는 뭔가 묘하게 이제 한국 상황과 맞물리기는 했는데 감독이 뭐 알고 만들었을 리는 없고 네. 아마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내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실패가 됐으니 이미 지난 얘기가 됐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성공을 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시의적절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내란 진짜로 성공을 했었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너무나 끔찍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개판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사실은 어떤 이런 또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뭐 비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다 각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영화의 제목도 그 분열의 시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 뭐 유럽 쪽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어떤 사람들의 뭐 이렇게 다 마음들이 병들어 있는 건지 이제 미국도 뭔가 어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또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 건데 이제 항상 그 A24 영화들이 뭔가 상업 영화와 그 독립 영화의 좀 중간에 걸쳐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따지면 출연 배우도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커스틴 던스트를 또 네.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주목했던 게 이제 그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 네. 여자 주인공이었던 케일리 스펜이 살짝 좀 귀엽게 생긴 약간 그렇습니다.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배우들은 왠지 좀 메이저틱한 느낌인데 약간 또 이제 이게 규모도 어쨌든 전쟁 영화니까 또 전쟁 영화는 또 이제 제작비가 좀 들고 스케일이 크고 듣기로는 뭐 A24가 뭔가 최초로 약간 블록버스터 규모의 네. 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제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네. 블록버스터, 첫 블록버스터죠. 네, 워낙에 뭐 총격전 아니면 이제 그 전투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저는 역시 A24라서 어떤 일반적인 약간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또 되게 감성적인 측면이 되게 또 크고 역시나 또 A24 특유의 그 스타일 색깔은 잃지 않아가지고 저는 또 이제 역시 A24답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감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느끼는 어떤 그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정말 내전이란 건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들인 이 종군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극을 우리가 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화인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영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근데 이 일의 경위를 내가 잘 100% 이해는 못 하겠어가지고 조금 약간 더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상황이 그래서 지금 결국 마지막에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건지 그 서부군이란 애들이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대통령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아.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폭력을 행했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쪽인 측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서부군이 보면 캘리포니아주랑 텍사스주랑 연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연합전선인 주랑 나머지의 이제 그 반대파인 19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래서 서부군과 여기는 뭐 나머지 이제 정부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밀어볼 수 있는 거는 텍사스는 사실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고 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주가 연합주가 됐다는 거는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그 외에 나머지 군대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한 게 기존의 상식적인 정치권 서로 뭐 이런 애 저런 해도 어쨌든 여야가 뭉쳐 있는 집단과 그 외에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 반란 군 쪽에 있는 그 집단. 그러니까는 이 영화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쪽은 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반란군 쪽이었던 걸로 대략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관저 앞에 있는 약간 그런 인간들 같은 네, 그런 집단들이군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또 이게 이 영화가 약간 로드무비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의 뭔 그 여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약간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이 주인공들의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건데 네. 지금 마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제 내전을 약간 좀 발발하게 네. 만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영화 보면 좀 신기했던 게 되게 그래도 다들 뭔가 이 기자들은 약간 손을 대지 않는 물론 이제 중간에 미친놈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 뭔가 어떤 중립적인 입장으로 기자들은 그냥 다 냅두는 약간 그렇게 막 정신없는 그 총격전 현장에서도 사진 막 찍고 있어도 그냥 또 걔들도 다 알아서 그냥 케어해주면서 싸우길래 난 또 그거는 되게 좀 신기하긴 왜냐면 해가지고 기자들은 그 어쨌든 사실을 보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도한다는 측면에서 양쪽에서 다 자기네들의 입장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무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거나 혹은 이런 뭐 사진 포털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진영을 막론하고 네.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내가 신기하게 느끼는 게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지금의 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집회 현장 막 취재 같은 거 보면은 뭐 너 어느 편이네 뭐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는 기자들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중립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취재를 이제 가능하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워싱턴만큼 너 거기 가면 기자들 다 죽인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무슨 뭐 샬럿스빌인가 뭐 네. 거기까지만 가라고 하잖아요. 하는 예.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다. 기자들 죽는다 워싱턴 가면. 그렇네. 관저가면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참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주인공 이제 커스틴 던스트와 이제 또 그 남자 기자 네. 그리고 이제 그 켈리 스펜이랑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쌤이. 네, 쌤이 그 배우는 그 보이즈 어플에대해서도 나오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저 하라고 또 나왔네 약간 이렇게 나치거든 배우신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 명이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워싱턴까지 가는 근데 이제 다만 그 멀쩡한 상태의 미국이 아니라 지금 내전으로 혼란해진 상태의 미국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까지의 그 여정을 그리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막 그 신입 기자인 이제 그 켈리 스펜이 그 제시 네. 제시가 이제 원래는 그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이제 그 주인공 이제 리를 되게 존경해서 네. 종군 기자 선배로서 나도 저런 멋진 종군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기자와 이제 신입 기자의 어떤 이제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시종일관 리는 약간 이제 너 이거 하지 마. 직업 잘못 골랐어. 이거 하면 안 좋을 거야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경고가 한 만큼 처음에 바로 그냥 그 넋이 빠져가지고 바로 정신없는 총격전 현장에서 내가 정말 뭘 몰랐구나 싶은 이제 제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막 참혹한 그 전투 현장에서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는 계속 이제 고뇌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하나는 내가 이 전쟁통을 취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냥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이 있으면 그쪽 편에 가서 싸우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는 일로서 이거 취재를 하는 게 나은 건가 하는 직업으로서의 이제 약간 그 뭔가 약간 회의라던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나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최대한 한다라고 해서 그런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거에 대한 개인의 이제 트라우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야, 그 어린 소녀를 보고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뭐랄까 데미지가 큰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너는 그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커스틴 던스트 여기 그 리의 과거 회상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남아공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람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그 산채로 타이어 끼워 넣고 거기 타이어에 불 붙여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그냥 불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지만 결국엔 돌아봤을 때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 제시에게 이제 좀 만류를 하죠. 네. 그래서 본인도 베테랑이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가 네, 자신의 안에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자기의 옛날에 생각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저 젊은 나이에 그냥 저런 참혹한 걸 저렇게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또 생각도 이제 함께 하는 네, 그게 있어서. 음흠. 근데 또 이 영화 보고 있으면 약간 그 제시의 뭔가 변모가 우리가 그걸 보이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뭔가 점점 리가 되어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진짜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별걸 네. 하다가 약간 후반 가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음흠. 약간 리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네. 제시가 오히려 막 갑자기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하기 싶을 정도로 막 너무 그냥 거침없이 막 그냥 그 엄청난 전투의 현장에서도 막 음흠.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중에 이제 일어나는 약간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이 몇 개 이제 엮여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 영화 보고 있으면은 약간 이제 뭐 물론 당연히 제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얘가 희한하게 그 약간 이제 뭐가 그 신입의 유비의 약간 사고뭉치가 되는 약간 좀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캐릭터의 특징들은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던 말을 들으면 별탈이 안 생길 거인데 네. 자기가 뭔가 독단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이 뉴비를 뭔가 보호해 준다거나 어쨌든 네. 이 뉴비 때문에 좀 약간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네. 시츄에이션이 항상 나오곤 하죠. 선배들이 뒤치다거리를 하게 그렇지. 되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참 저 이렇게 안타까워지는. 근데 그 약간 사고의 대가가 너무 커서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커가지고 네.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돼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갑자기 뒤에서 뭔가 혹시 적인가 싶은 차가 막 되게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와가지고 어떤 놈들인가 이제 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남자 기자의 이제 약간 원래 동료들이었죠. 친구들. 예, 약간 그 아시안계 동료들이 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음.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원래 좀 쾌활한 성격인 건지 음. 굉장히 뭐 좀 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 막 신나하면서 막 가고 뭐 서로 막 좀 약간 살짝 이제 크레이지한 네. 이제 짓들을 좀 해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그 동료 두 명이 이제 한 명이 그렇게 이 주인공 일행의 차로 이렇게 막 달리는 중에 막 마치 그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넘어와가지고 뭐 아이고 뭐 그냥 그래 뭐 그동안 팍팍 했는데 뭐 약간 이때만이라도 좀 약간 뭐 즐거운 시간인 건가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제시가 나도 할래요 이러면서 이제 그 반대쪽 차로 이제 옮겨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이제 막 또 뭐 서로 그냥 신 나가지고 막 또 휑하고 이제 앞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앞에 걔네들 안 보여. 그 일행들이 안 보여. 그래서 뭐지 또 이제 또 약간 쎄한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뭔가 그 반란군 애들한테 잡혔어. 그 두 명이 이제 제시와 그 다른 또 이제 아시안계 친구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완전 미친 놈들이라서 이미 막 수많은 시체의 산을 막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인종 가리지 않고 다 죽여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매장하고 있던 네.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러게. 그 두 명이 막 머리에 이렇게 선 깍지 끼고 올린 채로 막 지금 네. 잡힌 상황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애들이 보고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일단 주인공들이 또 침착하게 최대한 우리 기자니까 말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네.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무사히 동료들을 구해내려고 이제 가려고 세미는 반대를 했죠. 가면 죽는다. 저 새끼들 네. 말 통한 놈들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다고 동료들을 또 냅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설득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인상적인 캐릭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분홍색 선글라스를 낀 네. 그 이제 군인. 그 배우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네. 여기서는 그 약간 잘못된 사상에 경도된 악랄한 이제 그 뭐랄까 정부군 쪽에
물론 정부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시민인데 이게 시민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아예 그 원래 군인으로 조직돼 있는 뭐 서부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군보다도 시민인데 이쪽 저쪽 편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무장을 하고 서로 시민끼리 이제 죽고 예. 죽이는 그 관계가 무서운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공권력이 아닌데 그런 어떤 무력을 가지고 네. 잘못된 신념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그렇죠. 어떤 처단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제 네.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렇지. 그 배우가 이제 실제로 커스틴 던스트의 이제 남편이라는. 아. 네. 그렇다. 저도 되게 의아하더라고. 의외긴 하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에서는 서로 되게 무섭게 대치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치광의 캐릭터가 한 명 한 명 물어보는데 너는 어느 쪽 미국인이냐?라고 그러니까는 물어볼 때 너는 이제 어디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대답하는 게 우리는 다 미국인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 보통 미국인이면 다 같은 이제 한 땅덩이에 사는 같은 민족이니까는 미국인 최소한 미국인은 봐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얘는 어느 쪽 미국인이냐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What kind 네. of American are you?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넌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쪽 저쪽이라고 말을 안 하고 기자들이 자신의 이제 고향을 그냥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네. 나는 뭐 플로리다 출신이다, 뭐 미주리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바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그 아시안계들은 그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죽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따지면 그것도 이제 사실 되게 어이가 없는 그거지. 네.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의 기준은 설령 그 아시안계 그 동료들이 나 미국 국적 갖고 있다라고 했어도 했어도 아마 죽였을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걔 기준으로는 걔네들은 미국인이 아니거든. 그렇지. 어딜 동양인 따위가, 그렇죠. 어딜 흑인 따위가. 그 캐릭터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맞아요. 그런 국적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음흠. 너는 인종이 지금 보니까 백인이 아닌데 네. 너는 미국인이 아니지. 음흠. 넌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상황을 보면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내가 너무 슬픈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었다 하면은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있다면은 난 너무 대입되는 상황이 너무 떠오르는 거야. 아, 그렇죠. 너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일찍이냐 이찍이냐. 그런 질문을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음흠.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음.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그래 뭐 미국은 어쨌든 워낙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뭐 할 수 있다라도 쳐. 근데 그렇죠. 아니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 대한민국은 뭐 하나의 민족. 그런 얘기 짓거리면서 근데 무슨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러게. 사는 지역 나누면서 음흠. 그 지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개 코미디지 따지면은 맞아요. 정말 어이없는 그거지. 아주 슬픈 코미디죠. 네. 여기 영화에서도 이제 거의 약간 동서 간의 분열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열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단일 민족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고 또 어디 출신이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무슨 뭐 어디서 이제 채용을 한다거나 기용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뭐 국가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배제를 시킨다던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 장면이라 생각하고 그 분홍색 그 선글라스 낀 그 미치광이 나오는 그 파트가 그렇지. 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미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전에도 이제 인상적인 씬이 하나 있는데 주유소 씬이 나오잖아요. 예, 주유소. 네,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보면은 아니 기존에는 이웃이었는데 이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패가지고 뒤쪽에 네. 창고에다 이제 사람을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이제 가스를 충전하러 왔는데 거기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 뭐 $300 준다 그러니까 아이 그걸로 지금
뭐 샌드위치나 사 먹을라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면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고 그 돈 자체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아니 US 달러가 아니고 캐네디언 달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캐네디언 달러면은 오케이라고 이제 받아주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전이 일었으면 지금도 경제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지고 네. 있는데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국가가 어찌 보면 폭망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는 그냥 거죠.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굉장히 나는 일부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일부인 게 맞지만 되게 지금도 무슨 뭐 윤석열 옹호하고 뭐 탄핵 찬성한다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게 이뤄졌으면은 본인들도 개망이야. 무슨 뭐 윤석열을 지키자 헛소리 할 그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쪽 편에 이제 쓴 사람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돈벌이로 오는 일부 사람들과 그다음에 진짜로 원래가 네. 완전히 이제 진짜로 정신이 나가서 완전 극단적인 우측에 이제 경도돼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도 나라 망하면 갈 곳이 없어지고 자신들도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국가가 망한 상태가 오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장면도 보면은 막 되게 그 매달려 있는 거 근데 난 또 거기서도 사실 거기서도 약간 이제 제시가 약간 1차로 약간 좀 멘탈 무너지는 그쵸, 충격 먹는 약간 그 파트인데 음. 약간 그 리가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랬을 때 네. 혹시 아씨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근데 걔가 사진 찍는 걸 막진 않았는데 그 약간 또 좀 정신이 좀 이상해 네. 보이는 그 백인 애가 막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움찔한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총 들고 있으니까 일단은.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걔도 약간 바로 뭔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는 자기도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지금 그렇죠. 캥기는다는 네. 걸 느낀다는 거잖아 따지면은. 그렇지. 사진 같이 찍긴 하는데 자기도 약간 가면 내가 근데 이렇게 사람 빼고 이렇게 고문한 게 어쨌든 일말에 약간 거기 안에서는 양심이. 떳떳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순간 바로 대답을 못하고 약간 네. 뜸들였다가 그래 찍어라 하고 네.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근데 이제 다만 얘네가 지들이 캥겨가지고 혹시 기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약간 되게 걱정됐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그러게. 근데 사실 죽을 뻔했지 사실 거기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도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제 그런 진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리를 보면서 이제 이 제시가 약간의 뭐랄까 각성이랄까 나는 쫄아가지고 멘탈 터졌는데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제 뭔가 존경심과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신줄 놓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좀 이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에피소드였죠. 네. 음. 그리고 그 부분이 왜냐면 그냥 기름만 넣고 가면 되는데 굳이 또 제시가 또 뭐 여기저기 둘러보겠다고 또 이제 쑤시다가 그거 본 거라서. 그렇지. 거기도 사실 안 갔으면 그냥 기름만 넣고 가는 네. 건데 거기 돌아다니는 게 이제 뭔가 약간 불안했던 리가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상황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습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주유소 지키고 총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들의 치부를 들키는 건데 제시 때문에. 근데 이 지지배가 와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걔네가 더 냉혹했으면 목격자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죽였으면 뭐 기자고 나발이고 뭐 지금 이 영화상에서 설정은 지금 완전 헬인데 지금 그렇죠. 뭐 그리고 누구 하나 죽어도 뭐 지금 모를 상황이라 음. 그래서 그것도 참 조마조마한 장면이 지금. 네. 다행히도 그렇게 악독한 놈들까지는 아니었다. 네. 다시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선글라스 낀 미치광이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아시안계 동료들은 뭐 다 싹 다 그냥 바로 죽고. 걔가 총 쏴가지고 네. 바로 죽여버리고. 근데 그 장면도 진짜 그 극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사운드 믹싱을 엄청 잘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네. 총기류라던가 또 이런 그 장갑차라던가 이런 그 군 무기들에 대한 그 사운드 메이킹을 엄청 잘해가지고 거기도 총 쏠 때도 진짜 내가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통은 총소리가 탁 나고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진짜 그 총소리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진짜로 되게 움찔움찔 놀라게 돼요. 그 극장에서
총소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깜짝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격 연습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런 거 그 네. 귀마개 같은 거 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총소리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영화에서 막 두두두 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스피커로 나오는 두두두 소리만 듣고 한 요 정도인가 뭐 이 정도로 대략 짐작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클 뿐더러 특히나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해서 얘를 구슬려 가지고 이 동료들을 데리고 나갈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있던 찰나에 내가 하기도 그러니까 생각해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거기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졸지에 그렇게 동료들 2명 다 죽고 이제 네. 얘네들도 죽는 건가 막 싶은 상황인데 이제 그 세미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차를 몰고 와서 걔를 네. 받아버리고 이제 그 미치광이를 그렇습니다. 동료들을 어떻게든 이제 구해서 이제 도망을 갔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미가 약간 그 전반부에도 그랬고 그 파트도 이제 왜냐면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 근데 말릴 때 이제 또 리가 약간 좀 살짝쿵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단 말이지. 늙은이 가서 그냥 그런 무서우면 뭐 뒤에 있으라는 식으로 약간 어차피 뛰지도 못하잖아요. 막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풍채가 그 실제 배우분도 그렇고 이제 늙으시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뚱뚱하신 분이니까 그 장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 그 세미의 입장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기자가 6명이란 말이에요. 총 네. 잡힌 사람 2명, 안 잡힌 사람 4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세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냉정할 수는 있지만 제 2명은 그냥 버린 셈 치고 왜냐면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2명은 죽고 4명은 사는 게 나은 건데 지금 4명이 다 가버리면 지금 6명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6명이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렇긴 하지. 예.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세미의 판단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부에도 약간 이제 늙은 거 가지고 좀 놀렸단 말이야. 약간 농치면서 그래서 좀 이제 무시를 좀 했는데 영감님이라고. 근데 딱 그 세미가 이제 그래도 또 위기의 상황에 딱 그렇게 좀 히어로 같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들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슬프게도 미치광이 말고 또 한 놈 남은 놈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뒤에 총을 막 쐈단 말이야. 네. 근데 저 괜찮나 싶었는데 역시나 총을 맞았었다. 세미가 총을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결국 죽게 돼가지고 네. 목적지엔 도착을 했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제 세미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네. 과다치료를 죽게 네. 됩니다. 그래서 또 세미 죽을 때 되게 슬펐죠. 되게 안돼 할아버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다 살렸으면은 리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저는 그 구하러 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다행히도 이제 그런 동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3명은 그래도 어쨌든 또 목숨을 건지게 되긴 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이 4명의 이제 유사가족 형태의 로드무비로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어린 딸과 그렇지. 약간 그다음에 자식,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버지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4명의 일종의 이제 유사가족 형태의 이런 뭐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약간 가족에 비슷한 것도 이제 살짝 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는 이게 유사가족 형태가 아니었었다 그러면은 그냥 갔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할아버지고 손녀라고 생각을 한다 맞아. 그러면은 예. 이제 충분히 그리고 그 2명 이제 주인공인 리와 그 남자 동료인 그 기자까지 해서 아빠 엄마라고 예. 생각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저 딸은 구할 거야라는 이제 뉘앙스가 있으니까는 이 영화에서 구하러 가는 거지. 사실은 뭐 그냥 좀 불쌍하지만 그래도 약간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가던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위험을 내가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쟤네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6명 우리 다 죽으면 우리가 하려던 일은 누가 해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인간의 가족의 이런 거 측면에서 그런 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는 그 어린 후대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한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이제 물론 어떤 그런 대외적으로 시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큰 줄기는 그냥 어떤 이 종군 기자들의 약간 뭐 고충 아니면 이제 그
또 이제 우리가 뭐 중국 기자들의 어떤 걸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정말 또 중국 기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힘든 점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어디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그 전에 있었던 이 영화가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사실적인 그렇죠. 느낌으로 네. 영화가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전쟁 영화를 하면은 대부분 특정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 인물의 서사에 따라서 뭐 새드 엔딩이 되기도 하고 해피 엔딩이 되고 네. 뭐 어쩐 식으로 어쨌든 전쟁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영화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사람들한테는 뭔가 전쟁이 약간 좀 로맨틱이 아니라 낭만적인 걸로 비춰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심지어는 서울의 봄 같은 거 보면서도 아 뭐 성공하면 혁명 뭐 실패하면 뭐 반란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인물에조차도 뭔가 자기가 동기부여를 시키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진짜 제3자 입장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이 끔찍한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이제 그 라이프지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제 전쟁에 일어났었던 참혹한 사진들을 그대로 실은 종군 기자들의 그런 그 끔찍한 사진들을 보고 느꼈었던 아 그러면은 이 제3자 입장에서 이 사실을 끔찍한지 뭐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정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는 이걸 보는 사람이 직접 판단할 일이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 종군 기자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약간 경계하는 뭐 심파라던가 혹은 국뽕이라던가 이런 거 배제하고 그 전에 뭐 미국은 되게 위대한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고치시키는 식의 전쟁 영화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스타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썩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자 하는 식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뭔가 되게 퓰리처상을 받을 것 같은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샷도 많이 써가지고 네.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또 더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 모든 이제 동료들이 졸지에 그렇게 3명 희생당한 다음에 남은 동료들끼리 워싱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백악관 막 들어가는 맛이 거기서 다 동행해서 와, 그 장면은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현장감이 진짜 그러니까 미쳤습니다. 와, 그래서 돈을 거기서 많이 썼겠지 거기서 제작비를. 진짜 제가 그 기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백악관 안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돼 오는데 저는 여태까지 봤었던 전 모든 영화 중에서 현장감은 단연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히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리는 뭔가 정신적으로 그 동안에 쌓였던 게 약간 터져서 그런가 네. 좀 그런 무너져 느낌. 내리는 느낌이고. 네. 근데 오히려 제시는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뭔가 더 막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어떤 진정한 종군 기자로 거듭나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계속 보면서 의아했거든. 되게 리가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랬는데 왠지 느낌이 불안했는데 결국 리가 이제 제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시가 뭔가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돌발적인 예, 행동을 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군인이 계속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지켜주고 있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돌출 행동을 계속 사진 욕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거 저러다가 위험하겠는데 뭔가 좀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 싶었는데 마지막에도 가장 위험한 장면에서 또 그런 좀 튀는 행동을 하다가 나부대다가 네 이제 그 리가 몸을 던지는데 리가 이제 그 총알을 막아주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죽었으면 다행인데 계속 이제 그 제시한테 말했던 것도 계속 방탄복 입고 다니라는 것도 주의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바닥에 이제 피가 어딘가는 총알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든 팔다리에 맞았으면 안 죽었을 거고 죽었다 그러면 머리에 맞았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그 쓰러진 리의 모습 그다음에 바닥에서 그 찍고 있는 그 제시가 사진을 찍을 때 위로 분명히 피라던가 뭐가 분명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던 걸 봐선 죽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안 죽어가지고 그냥 일단 선배님은 여기 계시고 저는 사진 더 찍으러 들어갈게요 해서 들어간 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장면이 약간 뭔가 돈독한 동료를 그냥 내버려두고 쓱 보고 가버리길래 그것도 이제 종군 기자가 해야 네, 될 해야 일이긴 될, 하죠. 예, 뭐 이제 그냥 지금 일단은 슬퍼하는 건 나중에 하고 네. 일단은 지금 빨리 네. 그렇지. 사진이 급하니까 일단 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제 네. 그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 아.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은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종군 기자로서의 네. 약간 이제 냉정함, 네. 직업 의식을 발휘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파트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 선배님은 슬픈데 일단 좀 계시고 저는 네. 더 사진 찍고 올게요라고 약간 뭐 네. 그런 느낌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 대통령을 이제 드디어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죽이죠. 이제 서부군들이. 그러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인상적인 게 그 리의 그 남자 동료는 계속 대통령을 인터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계속 쫓아다녔던 건데 마지막에 어쨌든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인터뷰를 하고 네. 끝내긴 하죠. 인터뷰라고 죽기 하기 좀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다 자신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 책임감, 어쨌든 그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것을 이뤘고 성취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제시는 좀 더 이제 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내란을 일으킨 수계는 그 용서받을 틈도 없이 사살당했다 바로. 네. 음. 그래서 그 점도 왠지 지금 우리가 바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그 뭐랄까 이 기자가 못 속에 맞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 대답 끝나기가 무섭게 네. 그냥 바로 사살하는 거 보고 아 시원하다. 그렇지. 시원하지. 왜냐면 거기서 또 무슨 뭐 길게 뭐 이런 애 저런 애 아 네. 내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니네가 바라는 거 뭐 들어줄게 하면 서로 또 딜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이 일이 끝나지 않기 네. 때문에 또 지저분해지지 또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 있다 그걸 못 잡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뒤에서 뭔가 좀 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아이 그 범죄자를 잡아오는 게 뭐 힘든 일입니까? 네. 근데 그거는 못 잡아오는 게 아니라 안 잡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와중이죠. 믿음이 안 가.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영화를 보니까는 결말이 너무 속 시원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리가 되게 인상적인 대사를 했었거든. 되게 나는 계속 우리나라에 경고해 왔다. 자신의 사진으로.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전쟁 현장들을 네. 찍으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란 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데 음흠.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만 봐도 만약에 이 지금 그렇게 버팅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 그렇게 일부러 북한을 도발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남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가 직접 셀프로 이제 군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내전이었건 뭐 북한과의 그 전쟁이건 간에 어쨌든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저희는 이렇게 한가롭게 방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모든 분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죠. 네. 그거는 뭐 어느 쪽을 지지하던 심지어는 지금 그 윤 씨를 지지하는 그 분들조차도 지금의 일상을 네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헛소리 짓거리면서 태극기 흔들 수도 없어요. 네. 성조기 흔들 수도 없고 네. 성조기는 왜 흔드는 거야 대체? 난 정말, 성쪽이 이스라엘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난 진짜 그건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그분들 집회하고 태극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는데 그럴 거면 태극기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고 네. 미국 사람들도 어이 없을 거야. 어이 없다고. 현실이 답답한데 이렇게 딱 우리의 현실에 대입되는 이런 스토리에 영화가 나오니까 또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자 이들이 어쨌든 약간 여행이 비슷하게 이제 로드 트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발지에서 그 목적지까지 향하는 동안 여러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미국은 이제 땅덩이가 넓으니까는 여러 이제 아름다운 뭐 자연 경관이라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하게 자연 경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면은 한적한 시골에 이제 뭐 전원 마을 같은 곳인데 이렇게 그 전원 마을 같은 거 싹 나오다가 옆에 보면은 그 집이 막 불타고 예, 있다거나 피어오르는 연기들. 예, 혹은 뭐 아름다운 이렇게 뭐 도로라던가 산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는데 가다 보면은 파괴가 돼 있다거나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멀쩡한가 싶은데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싹그 앵글이 돌아가는 순간 건물이 막 불타고 있고 이렇게 막 연기가 솟아오르는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지금의 이 전쟁의 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평화는 다 깨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황폐화돼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면 디스토피아로 갈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장면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섬뜩하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막 그 한밤중에 들려오는 막 총소리들, 네, 투다다다다다다 막 그 그치. 소리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천만 다행히도 그 정도까지 지금 안 간 건데 만에 하나 그런 진짜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내란 수계가 벌이려고 했던 계획에 어느 하나도 성공했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네. 이 영화가 그냥 영화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 영화가 현실 스토리가 되는 네.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 영화 같이 됐을 수 있었어요. 네. 음. 불과 얼마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언론도 굉장히 문제고 지금도 뭐 일정 부분은 문제지만은 그, 그 여당이라고 하는 그 당은 사실 전전대부터 이어져 오던 그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집단들이 모여있는 당이 지금 와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만큼 제정신이 아닌지를 그러니까. 지금 만천하에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계속 지지하면 그 지지하는 그 분은 내란에 동조하는 거고 진짜로 이 국가가 망하든 말든 옆에 동료라든지 다른 그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일원이 죽던 말던 나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지금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이 행태를 보이는 이익 집단으로서 소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저는 그 진짜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도 물론 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은 환멸을 느껴왔지만은 되게 그래도 최소한의 솔직히 요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 뭐 저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나 정도로 내가 그냥 네.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난 지금에서 진짜 무슨 윤석열 옹호하고 진짜 뭐 탄핵 찬성한다 이딴 소리 하면 난 진짜 정말 저 인간으로 보기 싫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좋고 뭐 자기 취향이라서 지지할 수는 있는데 네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라는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뭐 계엄령 좋은 거야 그뭐 내라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 영감님이 하신데 걷다 대고 뭐라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이제 약간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 윤석열은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한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그 내란 심지어는 지금 계속 밝혀지는 게 내란뿐 아니라 외환 문제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뭐가 잘못하고 뭐가 잘한 건지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재판소에서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법적 저는 책임지기 하겠다고. 때문에 그래 당당하게 나와서 밝히면 되지. 왜 거기 안에서 계속 이제 숨어 계신지 모르겠고. 아무튼 자신이 그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든 뭐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궁색하게 진짜 되게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좀 약간 쪽팔린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그냥 뭐 쥐구멍에 숨어서 그냥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이게 해결될 일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3월 달까지만 버티면 뭐 대운이 온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는 대운이 온다. 3월 달까지만 뭐 버티라고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줬다 그러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버티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참 진짜 어떻게 돌아갈란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애잔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국민들은 다 같이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굉장히 이 추운 겨울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위쪽에 이제 힘을 가진 그런
뭔가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속 시원하게 이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 진짜 좀 손볼 곳이 많은 건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다시금 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권력 집단은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괴리돼 있었죠. 네 이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더욱 좀 크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까 처음에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몰랐었던 부분이 이제 낱낱이 다 까발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된 건가 뭐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수술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기존에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전두환당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두환, 뭐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지금 이제 윤석열까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범죄자 집단에서 나온 그런 범죄자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행한 행태는 이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을 이용하긴 했어도 악인이긴 했지만은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악행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게 참 진짜 그 전임 대통령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이 있었다고. 근데 윤석열은 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저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심지어는 전두환하고 비교되더라고. 아 그래도 전두환은 자기 발로 내려와서 골목에서 골목 성명이라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암흑기가 이게 뭔가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시간이라는 게 너무 참 당혹스러운 기분인데 어쨌든 뭐 빨리 모든 것들이 제대로 수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은 또 전쟁, 뭐 내전 이런 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평화로운 시기에 뭐 영화 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네. 얼마 전까지 현실로 코앞에 닥쳐왔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서 이게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고 뭐 대통령이 그냥 멀쩡하게 그 업무 수행을 잘 했었다 네. 그러면 이 영화가 이 정도로 와닿진 않았을 거야. 와, 되게 맞아요.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진짜 전쟁은 무서운 거야. 내전도 무서운 거야라고 그렇지. 그냥 생각 정도만 했을 텐데 네.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보는데 야, 이 일이 진짜 나한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영화 뭐 포스터에도 이것이 진정한 공포다 막 이런 게 써 있는데 진짜로 그 공포를 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피부로 느낄 뻔했었다라고 네. 생각하면 정말로 소름이 진짜 뼛속 깊이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메시지가 네. 저희들에게 스며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빅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시국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고 그래서 다시금 한번 이제 어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내전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것이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되새기는 네. 그런 의미로서 충분히 되새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여기 그 알렉스 갈랜드라는 감독이 여기서 이제 연출을 맡았는데 이분이 그 전에 그 뭐 그 A24에서 나온 엑스 마키나나 혹은 넷플릭스도 올라와 있는 그 어넬레이션 그 서던 리치 뭐 죽음의 땅인가 소멸의 땅인가 그 영화도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각본도 잘 쓰시고 SF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SF 영화를 잘 만드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현실에 기반한 영화를 이렇게 맛깔나게 잘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러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유 되시면은 좀 더 보셔서 네, 또 좀 깊이 있는 성찰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루빨리 저희가 난 진짜 그 며칠 전에도 그 윤석열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 내가 라이브로 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못 잡아가지고 언제 잡는데 그러는데 결국에는 철수했다 그래가지고 뭐 장난까나 내가 이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 열받아서 나 진짜 아니 범죄자가 집안에 숨어 있으면은 영화에서 다 문 부수고 들어가고 문 따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 잡아오지. 아니 문 안 열어준다고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아이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네. 그냥 가는 경우도 있나 싶어가지고 좀 공권력이란 게 원래 이렇게 물러 터진 거였습니까 원래? 어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잖아. 아니 무서워서
저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아니 공권력이란 게 그런 거였어? 내가 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참나 진짜. 씨. 체포영장이 이렇게 뭐 체포해도 그만 안 해도 네. 그만인 건가 싶어서 체포영장 걔 장난이었네 완전히. 네,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참나. 아니 내가 그런 상황이면 저 문 밖에서 엄청나게 위협하고 저거 해서 나중에 진짜 하다 안 나오면은 아니 문 따고 들어올 거면서 왜 그걸 안 하냐고. 제가 아무리 뭐 뉴스나 막 그런 설명을 들어도 내가 납득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아니 네. 뭐 200명이 뭐 막아서 못 들어가서 뭐 혹시 총 쏠까봐 못 아니 그러면은 자기도 더 많은 병력과 더 자기도 청소해야지. 근데 아 쟤네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대체. 참나.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는 네. 거고 아 이럴 거면은 공수처 빼고 경찰 어차피 영장 있으니까 경찰 니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 아니 사람 많으면 아니 기동대 몇천 명 투입하면 되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건데 경찰 특공대들이 아니 저는 뭔가 오히려 그저께는 그 윤석열과 뭐 경호처보다도 공수처대 난 더 열받았어. 나는 오히려 난 공수처가 더 열받았어 나는. 아니 일을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진짜로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뭔가 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들끼리 짜고 치나 이거. 네. 제발 다음 주 방송에선 제가 좀 여러분 드디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수갑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좀 그 말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디 일주일 뒤에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